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이 185까지 했는데 오랜만에 18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합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게 꽤 무거운 무게에 올라가면은 이 오차가 커질 때 그 오차가 정말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작은 오차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이런 과정 속 안에서 이런 자세에 대한 합이 더 잘 맞아지고 자세의 숙달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5를 할 때 보면은 분명히 더 첫 번째 하나보다 뭐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무거워야 하는데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가볍게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앉았을 때 어떤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그런 건데 현재 이런 감을 운동 끝나고 나서는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실험하고 싶은 큐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훈련에 적용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한테 잘 맞는 내가 힘이 잘 써지는 이런 큐를 찾으셔야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배를 내밀듯이 앉는다 라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큐를 쓰는 것보다 뭐 또 윗배를 잡거나 더 아랫배를 잡는 게 그 사람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세가 확립이 된 상급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세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 그 아주 작은 차이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운동 후에 이 몸살 기운이 있다,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스쿼트 같은 운동은 사용되는 근육이 워낙 많기도 하고 가동 범위도 길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이 동원되니까 염증 반응도 더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이 몸에 이런 감기 기운 같이 오게 만드는데 몸살 기운 같이 오게 만드는데 가장 다이렉트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스쿼트 볼륨을 조금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몸살 기운이 좀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몸살 기운으로 인해서 오버 트레이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또 상급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제가 작다고 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상급자 같은 경우에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기 때문에 이 몸살이 걸릴 것 같은 그런 걸릴랑 말랑하는 그 정도 운동량과 강도를 뽑아야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천재도 꽤 센 편인데 조금 더 운동에 욕심이 있다면 몸살이 걸릴 것 같으면서도 안 걸리는 그 정도 운동량을 그런 상태여도 그렇게 심한 운동량이어도 참고 좀 더 꾸준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이 몸살이 걸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운동 강도가 다음에 할 때는 힘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괜찮아지고 하니까 내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바로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훈련 강도로 낮추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 갖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몸이 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몸살 기운 같이 오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몸살 기운이 있는 거랑 진짜 몸살 난 거랑은 또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진짜 몸이 아파지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약하게 하고 쉬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 애매한 경우에는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매한 경우는 어느 정도 참고 해야지 강해지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몸이 감기 몸살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식사량을 올리거나 조금 더 잠을 일찍 자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몸이 조금 더 회복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훈련량에 대한 몸도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몸이 이상하다면 조금 더 밥도 많이 먹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잘 쉬는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근육량이 훨씬 더 많이 붙은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이게 수행 능력으로 바로 표현된 건 아닐지라도 제가 확실히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에 가져간 훈련량을 통해서 다리의 사이즈라던가 엉덩이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조금씩 식사량을 올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더 먹었다기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은 스쿼트에 대한 이런 강도가 높고 몸살이 걸릴 것 말 것 같이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그만큼 글리코겐도 많이 태우고 순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입맛도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화도 조금 더 잘 되고 입맛도 조금 더 올라와서 평소보다 조금 더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 한 1-2kg 정도 체중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허리 사이즈는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데 조금 더 이런 어깨라던가 다리라던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입맛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이런 영향 때문에,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몸이 좀 더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평소보다 더 이렇게 소화나 이런 게 잘 되니까 그로 인해서 똑같은 훈련량을 가져가는 오버헤드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제가 하는 프로그램 같이, 이거는 박재균 선수가 하라고 한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보다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입맛 없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약간 이렇게 가져가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증상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잘 효과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